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지금 우버컵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2위, 3위, 4위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판도가 뒤집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안세영입니다. 지금 이 대회에서 유일하게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흐름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승 후보가 왜 이미 정해졌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빠르고 정확한 분석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덴마크에서 진행 중인 우버컵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강팀들은 모두 8강에 진출하며 문제없이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에이스들이 보여준 경기력은 많은 전문가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승리였지만 내용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단순한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석가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세계 최정상 선수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장면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에이스는 1시간 넘는 혈투 끝에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의 에이스는 이기긴 했지만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자는 예상보다 훨씬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균열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안세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간도 짧고 흐름도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지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승은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토너먼트는 언제나 변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이 질문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안세영을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흐름이 단순한 개인의 컨디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술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체력 관리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보이지 않는 내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팀의 선택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이스의 출전 방식이 바뀌었고 경기 운영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테이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부에서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역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입니다. 강팀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지금 가장 완벽한 선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안세영입니다. 지금 이 대회에서 단 한 명만이 자신의 페이스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만이 상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만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조별 리그의 해프닝인지 아니면 우승을 향한 확정된 흐름인지 다음 장면부터는 이 흐름의 핵심인 중국 에이스들의 경기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팀 중국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중국은 완벽했습니다. 3경기 모두 5대0 승리.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스코어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계 랭킹 2위 왕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회 인도와의 경기에서 왕지는 1단식으로 출전했습니다. 상대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신두였습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게임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게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지는 갑자기
리듬이 무너졌습니다. 랠리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실수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한 게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게임에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왕위는 한때 12대 18까지 뒤처졌습니다. 세계 랭킹 2위 선수가 이렇게 밀린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끝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왕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점을 연속으로 따내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지배가 아니라 버티기였습니다. 무너질 뻔했던 경기를 간신히 붙잡은 것입니다. 경기 시간은 1시간 18분이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체력 소모가 극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너먼트에서 이 변수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왕지인은 흔들릴 수 있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축인 천위를 보겠습니다. 천위페이는 이번 대회에서 2단식으로 출전했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의미심장합니다. 과거에는 항상 에이스 자리였던 1단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지이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내부 서열 변화의 신호일까요? 경기 내용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상대는 랭킹 40위권 선수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1게임에서 천이페이는 듀스까지 끌려갔습니다. 압도해야 할 경기에서 고전한 것입니다. 결국 이기긴 했지만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지의도 천위도 둘 다 흔들렸습니다. 둘 다 고전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팀 내부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스 경쟁, 체력 관리 문제, 혹은 보이지 않는 압박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에이스라는 자리는 언제나 부담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경기 중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중국은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토너먼트에서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흔들림이 그대로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과연 우승 후보로서 완벽한 상태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강해 보이는 불안한 팀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틈을 노릴 수 있는 선수가 존재하는가? 그 답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선수, 완벽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일본의 에이스, 야마구치의 경기력을 통해 이 흐름이 단순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자, 이제 시선을 일본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팀,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계 랭킹 3위 야마구치 아카네가 있습니다. 일본은 조별 리그를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성적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겉으로 보이는 결과일 뿐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야마구치는 말레이시아전 1단식으로 출전했습니다. 상대는 세계 랭킹 30위권 선수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는 그와 달랐습니다. 첫 게임 스코어는 21대 19였습니다. 단 2점 차이였습니다. 점수는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접전이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게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마구치는 이기긴 했지만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마구치는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압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왕지이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천위처럼 위태롭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지배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본 에이스의 위치입니다. 안정적이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토너먼트에서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단순한 안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상대를 눌러버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마구치는 그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일본 팀 전체의 흐름입니다. 조별리그에서
일본은 한 차례 예상치 못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위 랭킹 선수에게 일격을 당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변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팀 전체의 균열일 수도 있습니다. 에이스는 버텼지만 팀은 흔들렸습니다.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 일본은 안정적인 팀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우승 경쟁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강하지만 흔들렸습니다. 일본은 안정적이지만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이 대회에서 진짜로 상대를 압도하는 선수는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선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답은 단 하나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안세형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안세형만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폼의 차이가 아닙니다. 클래스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마구치조차 위협적이지 않다면 과연 누가 안세형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드디어 그 답에 가장 가까운 선수, 안세형의 경기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그녀만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왜 그녀만이 상대를 지배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우승이 이미 결정됐다는 말까지 나오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번 대회의 중심, 모든 흐름의 핵심에서 있는 선수, 안세형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에이스들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세형은 전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짧은 경기, 시간이 두 가지가 반복되었습니다. 첫 경기에서 안세형은 상대를 단 30분 만에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점수 차이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상대에게 사실상 아무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강력한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초반에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곧바로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세형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멘탈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멘탈이 지금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한 번씩 흔들렸습니다. 리듬이 끊겼고 실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세형은 달랐습니다. 위기가 와도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력입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흐름을 끊고 자신의 흐름으로 끌고 가는 능력. 지금 이 대회에서 이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선수는 오직 안세형 한 명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격차보다 더 큰 차이는 경기 운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안세형은 포인트 하나하나를 설계합니다. 랠리의 길이, 공격 타이밍, 수비 위치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른 선수들은 순간적인 선택에 의존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 차이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크게 드러납니다. 체력이 떨어질수록 계산된 플레이는 더 강해지고 즉흥적인 플레이는 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체력 관리입니다. 중국은 에이스들을 번갈아 쉬게 했습니다. 일본 역시 부담을 분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안세형은 모든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컨디션 관리 능력, 경기 템포 조절 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쉽게 말해 덜 힘들게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너먼트에서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은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지이는 흔들렸습니다. 천위인은 불안했습니다. 야마구치는 안정적이지만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세형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우승을 결정짓는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결승 결과가 정해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물론 아직 토너먼트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은 안세영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끝까지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이 흐름을 끊어낼 것인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 대회의 결말을 가를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우승의 향방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의 결말을 가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흐름은 그대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가장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왕지인은 흔들렸습니다. 천위페이는 불안했습니다. 야마구치는 안정적이지만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세영은 완벽했습니다. 흐름이 유지된다면 결과는 하나로 수렴됩니다. 안세영의 우승입니다. 이 경우 결승은 일방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경기를 지배하는 쪽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대회는 이미 끝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강자들의 반격입니다. 토너먼트는 완전히 다른 무대입니다. 조별리그와는 압박감이 다릅니다. 경기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리고 경험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왕지인은 이미 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뒤집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천이페이는 큰 무대에서 강한 선수입니다. 야마구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컨디션을 회복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안세영 역시 처음으로 진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승 경쟁이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승부는 마지막 한 포인트에서 갈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예상 밖의 변수입니다. 에서 가장 무서운 요소입니다. 부상, 심판, 판정, 경기 일정, 예상치 못한 실수. 이 모든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은 흐름에입니다. 단 몇 포인트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했던 선수도 한 번의 흔들림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완벽한 선수는 안세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안세영입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 점수 차이, 흐름, 통제력, 모든 지표에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우버컵 우승임이 결정된 결과일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세영의 완벽한 우승을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중국과 일본의 반격을 기대하십니까?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분석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이 이 채널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가장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